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기관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국민 48.9%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리서치 결과도 있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멘토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은퇴 후 인생 제2모작 생활을 정말 화려하게 사시는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공무원을 정년하시고요. 대학 출강 및 저서 활동, 강의 등 20대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보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우리 저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및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명사 초대석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과연 명사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좀 여러 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현재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뭐 인정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불러주셔서 장관사님 고맙습니다. 이거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어렵게 귀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뭐 우리 이보규 교수님이야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워낙 그 명성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책처럼 잘 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책을 쓰셔서 저서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멘토적인 역할을 하시기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인 것 같아서 더더욱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제 직업도 강사입니다. 우리 이보규 교수님도 현직 강사로도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 뭐랄까요? 대부분 강사하면 뭐 젊은 사람들이 역동적 있는 생활을 한다. 대부분 또 은퇴한 사람들은 집에서 좀 쉰다. 뭐 이런 개념이 사실 사회에 통념적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7순이 넘으신 나이에도 아주 뭐 금액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거의 2억대에 가까운 강사로도 유명하십니다. 어떻게 강사 활동 잘 하고 있으신지 근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강사를 얘기하면서 강사료를 금액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사는 강의를 많이 하면 강사료가 많아집니다. 그것뿐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제2막 인생을 살면서 자들하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 각광을 받는다랄까요? 좀 남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굉장히 강사 활동을 하신 지도 오래되셨죠? 제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직에 있을 적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사내 강사로 여러 해 동안 직무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회계라든가 뭐 민원 처리라든가 뭐 보안 업무라든가 아니면 문서 관리라든가 이런 실무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현직에 있을 적에 현직과 연결된 일이었고 제가 2002년도 퇴직하고 나서 2003년도부터 용인대학에서 이제 개건 교수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그 지방에서 그 아카데미 뭐 대구시 그 달성군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길래 제가 그냥 부담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뭐랄까요 인기가 있었다랄까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금방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여기저기서 예. 그 주관을 어디서 했냐면 인간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예. 인간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각 지방 아카데미에 예. 모두 불러다니는 일이 됐고 그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연수원이라든가 기차 여기서 불러가지고 굉장히 바쁜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대가 넘은 70 중반이 넘은 나이라도 현역으로서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롤 모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나이 많은 분의 롤 모델은 우리가 이 국민의 롤 모델은 있죠. 강사계에서 유명하신 우리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은 아이고 96살에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연예인으로서는 송혜 그렇죠. 송혜님도 선생님은 지금 91세라나 91세인데도 지금 이제 매주 방송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에게도 이 강사협회 가면은 어느 분들이 농담 삼아 강사계의 송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좋게 보면 일모작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았어도 이모작 인생을 활발하게 못하면 이모작은 언제까지냐면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 남의 도움이 없이 경제가 떠나는 여유,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저는 그걸 이모작으로 봅니다. 이제 삼모작 인생은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없을 때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남의 보험을 받아야 될 때 이게 삼모작으로 구분하는데 이모작 인생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일모작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롤모델이라는 얘기는 나이 들어도 어떤 일이든 간에 노력만 하면 활동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롤모델 소리라는 얘기를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이렇게 들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영역도 대단하시죠. 뭐 내가 어디 입맛에 맞게 여기는 가구 여기는 안 가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아서부터 실버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 하고 계시죠.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분은 좀 비판적인 또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는 자기의 컨텐츠가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떨 때 보면 유아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연금공단의 실버 대대 아니면 또 노인대학 아니면 또 이런 데도 가서 하니까 대체 주 강의의 대상이 누구냐 그렇게 하지만 강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수강생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달라 하면 거기에 맞추면 요새 우리 강사들끼리 말하는 맞춤형 강의.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지난번에 제가 모교회가 강의했습니다만 고등학생이 요구하면 고등학생들의 필요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고등학생들에겐 꿈을 갖지 않을 때를 두려워라.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해주고 또 공무원들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은 신입 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견관리층 또는 고급 간부들, 기관장들 다양하게 다니잖아요. 그런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지금까지 제가 체험을 해온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나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뭔 얘기든 간에 이건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듣는 사람이 거반응이 없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인기가 있어서 지금도 뭐 인기라는 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저 불러다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하시죠? 강사의 생명은 건강이죠. 건강해야죠. 근데 건강은 뭐 그래도 보니까 이제 뭐 나이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우리는 육체적인 연령 뭐 정신적인 연령 하는데 저는 육체적인 연령은 좀 많다고 치더라도 정신 연령은 제가 젊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 나이에서 20살을 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서가 얘기할 때 저는 지금 50 중반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몇 살입니다. 그건 20년 전의 나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건강이 일단 필수 조건으로 되고 어디에서 누가 좋은 자리에서 불러준다 한들 내가 갈 수 없는 그 몸 상태라든지 컨디션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뭐랄까요 자연적
직접적인 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기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컨트롤 못해서 한다는 것은 강사로서의 입장도 아니려니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라는 스스로의 비난도 이게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강사는 1인 기업이잖아요. 예, 기업은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객은 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강사가 고객 리드에 맞추려면 예, 주어진 강의 시간에 가서 그렇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해 보이면서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의 건강 관리는 자기의 생명이고 예, 예.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늘 좀 외모도 좀 다듬고 제가 지금 뭐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머리 염색도 좀 하고 예, 예. 얼굴에 좀 아침에 나올 때 좀 뭐 이렇게 뭐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예. 소위 고객에게 이렇게 다가갈 때는 항상 예. 자기를 갖춰서 나간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아파도 아픈 티를 내서도 안 되고 또 우울한 일이 있어도 우울한 티를 내서 안 된다. 강의할 때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내가 광대도 되고 교수도 되고 모든 1인 면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외로운 삶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사가 때로는 예. 재미있는 얘기를 웃기기도 하지만은 예. 때로는 또 슬픈 얘기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게 그렇죠. 하려면 슬프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유익한 얘기를 위해서 좀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예, 예. 또 때로는 나를 본받아라 얘기하면서 소위 듣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게 해주는 예, 예. 그런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강사가 되려면 예. 1인 다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때로는 슬프게 울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는 이런 역량은 늘 평소에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예, 예. 그때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가서 그들에게 실수 한 가지 하면 그 다음엔 다시는 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것은 강사의 자기 생명이죠. 예. 그리고 강사의 그게 브랜드니까 그 이미지가 한쪽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정년퇴직을 하시고 지금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정년퇴직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강사하기 전에는 제가 저는 이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생활이 좀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아. 그래서 저 중학교를 겨우 다니고 예.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음. 그때 가졌던 꿈이 예. 고등학교 가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야간 고등학교를 네. 이 농사 짓다가 나가서 예. 신문 배달하면서 예. 뭐 약방 배달도 하면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갔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예. 공고 야간부 출신이 예. 꿈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연히 예. 군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근데 이상한 일은 다른 사람들은 다 다쳤는데 예. 나는 말짱해요. 그날 저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 예. 그때는 늘 아버지를 얼명했잖아요. 예. 예. 아버지는 왜 좀 면장, 군수, 도의사 이런 거 못하고 왜 동네에서 이장하고 있느냐. 아버지는 왜 서울에 명동에 빌딩도 하나 없고 아이고. 아버지는 왜 이러냐 이런 원망을 했었는데 교통사고 날 때 나만 말짱하고 난 그날 저에게 눈물 흘리면서 생각했던 거는 나는 아버지는 나를 훌륭하게 키우지 못하고 고생을 했지만은 나를 보호하는 지금 그냥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 가진 꿈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시험을 봤는데 나와서 저번에 됐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한 번에 딱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 4번 떨어졌어요. 뭐 검찰 사무직, 세무직, 농촌지어직, 뭐 예. 교정직 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아. 사전 오기를 본 것이 서울시의 말단 행정직 지금 9급 공무원 옛날에 5급 분류 공무원 됐거든요. 예. 그래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 공이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물어보는 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예. 근데 고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에게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면요. 괴로워요. 근데 더한 것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물 곳이 없어서 동사무소 숙지에서 자취하면서 거기서 제가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죽기 살기로 다니는데 6개월 얼굴 뭉쳐도 한 학기 등록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을 나왔어요. 나오니까 또 안 물어봐요 아무도 또.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대학을 나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승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도전한 건 빨리 승진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서기가 되고 주사부가 되고 주사가 되고 사무관 된 데까지 11년 11개월 만에 됐습니다. 사무관이. 서울시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사무관 되니까 관악구청에 사회과장을 하는데 위에 또 국장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 국장이 되고 싶어. 그 국장이 됐습니다. 국장 되고 나니까요 또 되고 싶어. 그래서 부사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직책을 제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36년 공무원생활을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라는 게 굉장히 중역 중의 중역이죠. 한강이 미사도부터 행주대교까지가 예. 40.5km입니다. 예. 한강 폭이 800m, 1000m, 1300m. 예. 전체 에리아는 어느 구청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넓고 구청보다. 예. 직원들도 한 4,500명 됩니다. 예. 그런데 구청장들은 민선위로 뽑습니다 지금. 근데 한강 본부장은 민선이 어려워요. 왜냐면 한강에는 물고기하고 철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임명직 제가 20대 한강 본부장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지금 여선 통계랍니다만 제가 있을 때 서울 시민이 1년간 연 한강에 나오는 인구가 1,800만에서 2,000만이 됩니다. 한강이 옛날에 한강은 헤드 역할을 했습니다. 몽천 토성 옆에 풍납 토성의 그 옛날에 백제의 도읍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강은 해저드입니다. 한동안은 어족 자원입니다. 한동안은 농업 수리 시설입니다. 지금은 한강은 용도가 뭐냐면 서울 시민에게 레저 시설을 휴식을 공간은 공간이 자리매겼습니다. 그 고수부지 내지는 한강에 맑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영장도 말고 놀이장도 있고 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한강에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갈까 이런 얘기 할 때 그 한강 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된 것 또 관리의 모든 것을 다 그거를 중역으로서 관리를 하시는 수장으로서 이렇게 마지막 정년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좀 많이 감회가 새로 것도 많이 아주 한강 소리만 들어도 제가 가슴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시민의 젖줄이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흙탕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한강물이 요즘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 한강에 제가 있을 때 은어가 나왔습니다. 1급수가 되는 은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홍보가 돼 가지고 제가 방송에도 많이 나가서 인터뷰도 그랬습니다. 그 어족 자원이보다는 내적이기 때문에 맑은 한강. 그다음에 이 고수부지가 광나루서부터 시작해서 잠실, 그다음에 뚝섬, 그다음에 무슨 망원동, 여의도 쭉 해서 많거든요. 거기 지역마다 나와서 놀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름철에는 수영장을 제공해주고 또 시민의 휴식을 주차장을 관리해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서울의 자랑이 뭐냐. 물론 서울에는 남산도부터 시작해서 8개 산이 둘러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강의 강이 도심을 통과해서 40.5km의 넓은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어느 도시보다도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한강이 아름답고 서울이 아름다운 것은 한강이 비단 물뿐 아니라 공기를 정화시키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한강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아니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집값도 땅값도 달라지는데요. 다르죠. 그거. 한강면의 아파트에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아마 예. 기백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랄까요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후에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역 중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제가 알기에는요 공무원 출신 강사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 예. 유명한 분도 계시죠. 근데 예. 그분들은 대개 젊어서 계급이 하위직 때, 예를 들면 뭐 서기 때, 뭐 서기보 때, 주사 때 나와서 쭉 했습니다, 그지? 예. 근데 저같이 그래도 꽤는 뭐 제 스스로 고위직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위직을 거치면서 정년을 마치고 나서 하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또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모작 인생을 살 적에 이 공무원 중에는 기술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예. 예. 기술직은 토목, 건축, 뭐 농림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와서도 제2의 자업을 가질 수가 쉽습니다. 예. 우리같이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예.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국민들을 선도하고 하는데 강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강의를 기법을 배워가지고 강의해달라. 지금 강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마을마다 복지관이 있고 또 마을마다 농협에서 무슨 농업대학이니 뭐 그렇죠. 노인대학이니 주부대학이니 있죠. 그 밖에도 대학마다 전부 다니면서 최고경제학원이 있죠. 그 밖에도 단체들마다 워크숍 하죠. 예. 그거 많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할 곳은 많아도 거기에 적합한 강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가 마찬가지이지만은 강사는 많아도 쓸만한 강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소위 말하면 퇴직한 후에 이모작 인생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받으셔서 그 서울시 인재개발원인가요? 사내 강사로도 오래 하셨죠? 사내 강사를 제가 오래 했죠. 오래 했죠. 서울시에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 좀 오래된 사람은요. 네. 제가 그 인재개발원에서 늘 가서 강의를 늘 했기 때문에 예. 이보규가 좀 유명해진 것은 예. 그때 그 강의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강의를 좀 독특하게 했거든요. 예. 뭐 재미있게 웃기기도 하고 뭐 했기 예. 때문에 예. 그것이 지금도 서울시에서 이보규가 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은퇴 후에 많은 강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특별한 뭐 좌우명, 노하우 뭐 아니면은 가치관에 대한 중심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특별히 두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케이스가 다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저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예. 좌우명이 뭐냐면 첫째는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항상. 예. 그리고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 꿈. 그러니까 저는 후배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말하지는 것은 예.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는 잘못된 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닥친 일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내간 건 감사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자. 예. 미래 희망이 뭐냐? 그것이 바로 꿈이잖아요. 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예. 그것이 인생에서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습니다. 예.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합니다. 예. 이거 3년 단위로 그 사람을 밝혀보면요 해야 될 일 안 하는 사람하고 예. 해야 될 일 하는 사람하고는 예. 전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예.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은 유혹받습니다. 예. 예를 들면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뭐 도박하는 거 예.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유혹받아 따라가면 그렇죠. 그 사람은 몇 년에 보면 내리막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해야 될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그 사람 어느 날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기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요 똑같이 동대학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동사무소 있을 적에 야간 대학을 다닐 때 어느 선배 그러더라고요. 너 공무원 들었으면 그만이지 대학은 왜 다니냐? 너 뭐하러 다녀?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극기입니다. 예, 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선 자기 자신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때 뻘떡 일어나는 용기.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워밍업 해야 됩니다. 이게 귀찮잖아요. 겨우 양치질하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한 번 움직여서 난 집에다 이 턱걸이 시설 해놨습니다. 아.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턱걸이를 매다닙니다. 아. 그럼 어깨 근육통이 쏟을 뿐 아니라 만세를 부를 때 쫙 기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먼 건 뭐냐. 세상에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 술 먹으러 가자. 응? 아니면 또 뭐 고스톱 치자. 음주 가무에는 어떻게 능하셨어요? 저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는 옛날에 피웠습니다. 피웠는데 피우는 것이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제가 1980년도 나이가 40살 될 때 예. 그때 그냥 담배를 금연했습니다. 그다음에 춤도 못 춥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항상 이럴 때 소위 그 댄소리라나요? 예. 그 가서 뭐 하는데 안 합니다. 이렇게 유혹받는 것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이야.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기의 바탕은 다른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어도 하라. 예. 해서는 안 될 일은 어떤 유혹을 받든지 간에 하지 말라. 예, 예. 그러면 그것만 실천하면 걔 늘 어디 갈 때나 책 갈 때 앞에 놓인 사람 오늘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냐 예, 예. 생각해 봅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전화해서 만나죠. 오늘 이 사람 만나도 안 될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만나는 걸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남이라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극기, 나 자신과 싸움을 이긴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가장 강조하는 것이 화합입니다. 하하. 예. 그러니까 세상은 혼자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혼자 자랍니다. 근데 사람은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가 작은 나무가 태어나면 그 나무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지거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서 큰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자성어로 마중지봉이라 그러잖아요. 네. 산보다는 쑥이다. 쑥이 혼자 자라면 1m 20입니다. 대머째부터 태어난 쑥은 2m 3m 자랄 때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하고 노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데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남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저분에게 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있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주고 네.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럼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의 사회적 도움을 다하는 것은 바로 서로 함께 협력하고 협업하고 도와가면서 사는 그 관계 예. 이것이 나의 좌우명의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내와의 화합입니다. 가족의. 그다음에 자식과의 관계. 예. 그다음에 일가 친척. 그다음에 직장, 친구 친구 어느 하나에게도 손가락질 받는다거나 비난받는다거나 예. 하는 것은 말해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되고 행동에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기는 어렵지만은 모든 사람이 돌아서 말할 적에 이보규 그 친구 괜찮은 친구다. 그 친구는 참 생각이 깊어. 남의 말을 듣고 옮겨야 될 말은 해야 되지만 옮겨야 되지 않은 말이다 하면 절대 그 사람 말을 옮겨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그것이 자기의 기본 소양이면서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데의 바탕입니다. 내가 우리 책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네. 인맥을 만들어라.
인맥을 만들려면 금맥을 패들 까니까 금맥을 소위 말하면 요새 금수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맥이 되려면 내가 금맥이 돼 있으면 금맥이 다가옵니다. 네. 내가 갖추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데는 서로 화합하는 이러한 삶 자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그러한 자기 관리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그 가치관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오히려 저 교수님을 모시고 싶어서 줄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 정말 오늘 영광된 시간이고요. 우리 저 사진 영상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또 저희가 준비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사진 나올까요? 야,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사회봉사입니다. 제가 등부지방법원의 예. 민사조정위원입니다. 아, 그 민사 재판하게 되면 이제 그 서로 재판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예. 화합해서 양보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 야, 혼자 찍었느냐? 재판하는 사람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혼자 가서 하기 전에 예. 내가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예. 제가 이제 그 조정위원 입장에서 그 조정실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다음 사진 우리 계속 보여주시죠. 예. 야,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이게 제가 성파구청에서 그 명사초청 강의를 하는데 제목인데요. 예.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잘 나가는 공무원은 예. 무엇이 다른가 책을 쓰는데 예. 이 공무원이 요새는 과거에는 남과 같이 이랬습니다. 남과 같이. 예. 요새는 남과 같아 가지고는 남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 책이 또 베스트셀러이죠? 아니 제가 베스트셀러까지 안 되고요. 교보문고에서 주간 베스트셀러가 한번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다음 사진 계속 이어주세요 사진을. 예. 아 이건 제가 그 농협에서 예. 그 실버대학 이런 데 가서 행복한 노년의 삶의 지혜 이건 뭐냐면 노년이 돼가지고도 그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노인들에게 지혜로운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자료로 나왔네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노년의 삶에 대한 지혜를 누구보다도 지금 실천하고 계시고 또 지혜 대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셔서. 제 힘이 지혜 대사지였죠. 근데 노년의 삶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내 스스로 혼자 해야겠다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해야죠. 자, 또 다음 사진 나오고 있네요. 강의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근데 저건 아마 내가 보니까 공무원 연구공단의 퇴직 예정 공무원들 수안보 상록겉에 사는 것 같습니다. 뭐 강의를 다니니까 뭐 저런 사진 저렇게 항상 만석인 자리에 이렇게 강의를 하시게 되면 뭐랄까요 좀 떨리기도 하시고 부담스럽고도 저는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기 보니까 선배의 만남인데 제가 퇴직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제가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저는 이 세계 실질적으로 별로 두려우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건 가족 사진이고요. 옛날에 우리 제가 이쪽에 왼쪽에 밑에는 약혼 사진이고 결혼 처녀 총각 때 결혼 사진이고요. 예.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인 사진이고요. 저는 제가 결혼 기념일마다 사진을 찍겠습니다. 지금 48번을 찍었습니다. 아이고. 매번 사진관에 가서 가족끼리 사진 찍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손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지금 또 다른 사진이 나왔는데 주례를 서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서울시 퇴직 공무원 중에서 일장에서 소위 말하면 직업 주례사 있잖아요. 주례 말고는 지인들의 주례만 쓴 것이 한 250번 섰거든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엊그저께도 제천시에 가서 섰고 엊그저께는 주례를 못 섰더니 또 주례를 못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가 와서 좋은 말씀 해달라 해서 제가 둘만 놓고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가수 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또? 이게 제가 13년간 36만 킬로 뛴 자동차와 입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13년간을 저 차를만 사용한 36만 킬로요? 그래서 저 차가 우리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와 이별하면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또 사모님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하고도 여행하시고 힐링하러 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지방에 강의할 때는
99% 아내랑 같이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내가 운전을 해주거든요. 나보다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금술이 더더욱 좋아 보이십니다. 예. 아, 이거- 말씀하신 동규. 이거 내 손자 예. 하나밖에 없는 내 손자 동규입니다. 예. 귀엽습니다. 아니 제가 어떤 SNS를 보니까 동규가 무슨 뭐 사회 보는 거, 태권도 하는 거, 바둑 두고 노는 거, 할아버지랑 팔씨름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제 손자 동규가 보고 내가 한번 좀 짜장면을 먹으러 가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말로 물어봤어요. 네. 집안이 잘 되려면 손자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예. 아들보다. 그렇죠. 근데 너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있어? 이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팔씨름.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 이긴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하자. 팔씨름 했습니다. 아이. 누가 이겼을까요? 동규가 이겼어요? 어떻게 하셨지? 근데 그 순간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아이고. 손자에게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 저 자, 사진은 다음 또 나오네. 사진은 주로 이렇게 저건 건강을 제가 위해서 운동도 많이 우리 하시고. 취미로 예. 제가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골프를 좋아합니다. 예, 우리 예. 또 아내도 또 좋아하고 이래서 예. 둘이 라운딩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또 보람도 있고 물론 예, 예. 친구들 같이 다니고 이럽니다만은 근데 이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어떤 뭐랄까요, 근황이라든지 걸어오신 히스토리를 다 보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다시 다른 예, 이야기로 예. 들어오면 책을 또 많이 쓰셔서 아까 책도 나오긴 했는데, 자, 잘 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부터 해서 우리 저 책 있죠. 예, 예.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고요. 예, 행복 이게 디자인 21. 행복 디자인 22일. 제가 뭐냐면 네. 이 강의를 이렇게 행복 21일이 뭐냐 물어야 나보고 예, 20일이 예. 결혼이 20하루 만에 병아리가 됩니다. 이게 왜 20하냐면요. 예. 행복에 대한 요소 예를 예. 들면 7개 챕터로 해서 예, 꿈, 건강, 가정, 돈, 그다음에 전문성, 삶, 시간 관리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7개 챕터를 해서 각각 3가지씩 네. 21가지의 지침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예, 예. 저 책이 꽤 많이 팔렸습니다. 아마 저 3세까지 3세를 예. 했는데 요즘엔 좀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저 최고의 강사들 대표 강사 33인, 대표 강사 22인 이런 책에도 사례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동기부여를 시켜준 걸로도 유명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성공 시대에서 하는 건데 저게 예. 성공 시대에서 강의 잘하는 대표 강사 네. 33인을 선정해서 그들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최고의 강의는 뭐냐, 예, 예. 어떤 강의를 하느냐, 리더십은 뭐냐 하는 건데 예. 저게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유명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 예. 윤은기 선생님 같은 그렇죠, 분이 그렇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노하우, 예. 노가란 내공 예. 이것이 실려 있거든요. 예. 그걸 봄으로써 동기부여거든요. 음. 세상에는 창작은 없습니다. 다 모방이잖아요. 그렇죠. 모방하니까 남의 생을 엿보는 것, 남의 생을 어깨너머로 보는 것, 문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자기 거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같이 협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강사분들이 여기에 실리기를 다들 희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실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정말 강사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필독 도서가 아닌가 생각을 근데 해요. 저게 이제 그 심사라더라고요. 네. 하고 싶어서 해도 그 사람이 강사로서 정평이 나쁘거나 네. 또 명강사라고 말하기에 좀 조금은 어딘가 0.2% 부족하다. 이런 사람을 실으면 책의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 선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사람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도 어차피 이 강사 세계에 발을 담궜다면 예. 남다르게 예. 내가 공무원들에게 무엇이 다른가? 예. 이번에 쓴 책은 어떻게 다른가? 예. 남들보다 달라야 앞서갈 수 있으니까 예. 그 다른 거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책은 강사들은 책을 써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책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의 부탁을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 예. 책은 난 저걸 내 분신이라고 봅니다. 내 분신. 나중에 내가 떠나고 난다면 우리 손자, 우리 대대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뭘 생각했나 여기 있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SNS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예. 홈페이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 예. 또 카페라든가 이런 거 가는 것은 강사라면 그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검색해야 될 텐데 검색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만나고 SNS로 만나고 또는 홈페이지로 만나고 카페로 만나고 아니면 트위터로 만나고 하는 것이 강사에게 필수이기 때문에 저런 의미에서 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사들에게 책을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반드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써야 좋은데 팔려갑니다. 왜냐하면 늘 그러잖아요. 프로필 보내주세요. 프로필에 빠지면 저서는 없습니까? 저서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의 평가는 일단은 좋게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고요. 자, 지금 말씀 중에 예. 우리 SNS를 이야기하셨는데 예. 정말 뭐랄까요? 제 주변에 보면 60 넘으시고 70이 넘으셔서 휴대폰 사용법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수님은 SNS를 안 하시는데도 없는 데다가 제가 사실 오늘 이 인터뷰를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했는데도 척척 보내주시고 또 저랑 또 페북 친구이면서 각 행사나 내용들을 다 올려주시는 건 물론이고 일일이 또 답글도 다 잘 달아주시고 아니 잠은 언제 주무세요? 이걸 다 관리 잘하시고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좀 잠을 자라 이러는 게 늘 얘기고 늘 잠이 부족합니다. 잠이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일이라는 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남들보다 좀 남다르게 한 발짝 앞서가려면 한 발짝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 가운데 최근에는 엊그저께 우리 그 서울시 간부 몇 분을 이렇게 고위 간부를 만났더니 전화기를 이렇게 홀더형 있잖아요. 예, 옛날 거. 이거를 이렇게 꿰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전화를 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나 이게 큰 거 갖고 있다가 주머니 넣기도 불편해서 다시 바꿨어. 그거 가지면 페이스북도 못하고 못할 테요. 그러니까 야 전화 바꾸고 걸면 그만이지 뭘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공부를 하신 분이고 지휘교육이거든요. 근데 이 문명의 이기는 어떤 문명의 이기든 간에 이용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가끔 그래요.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갈 때마다 어느 사람은 계단 올라간대요. 걸어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운동 삼아 걸어간대요. 네. 그래서 나는 에스카레이터를 타면서 얘기했습니다. 옆에 걸어가면서. 이 에스카레이터는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에스카레이터가 발명해서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이용하는 내가 이용하면서 내가 이용해 발전이기 때문에 문명의 이기는 새로운 것을 받을수록 더 내 걸 만들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봐야 되고 눈빛을 맞춰야 되고 어느 분이 그래요. 내 친구가 야 저 뭐 있으면 이메일 보내줘라 했더니 이메일이 뭐야? 전자우편이다 그랬더니 야 뭐 편지 보낼 게 있자 전화라면 되지. 이메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더군다나 내가 내 카페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보기와 동행 카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야 너들 심심하면 내 카페 들어와서 좀 놀다 가라 그랬더니 그 중간에요. 정색을 하면서 야 카페? 너 술집하냐? 물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분명히 권고하지만은 예.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1년 단위, 3년 단위 바꿔가잖아요. 예.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예. 과거에 우리가 페이스북이 있었습니까? 트위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지? 요즘엔 뭐 핀터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제일 먼저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쪽에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갖다 불렀더니 옛날 삼국시대 삼국지나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2조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지 주례도 마찬가지예요. 공자 말씀만 가지고 주례하면 예. 되겠습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이 관심 갖는 걸 얘기해 줘야 신랑 신부가 감동을 했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문명의 이기는
다 접근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같이 가야 됩니다. 사실 이 공감 개인 방송도 이거 지금 이제 트렌드잖아요. 예. 우리 장석근 박사님께서는 참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를 하시는데 이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사들이 여기 나와서 우리가 유튜브에도 나가고 아니면 다른 SNS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알릴 수 있는 길이 요새는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요 전화 한 통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는 담입니다. 그러면 혼자 외롭게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SNS로 통하면 내가 글 하나 올리면 1000명 내지 1500명, 2000명, 5000명이 바라본다고 치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데 전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젊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리려면 손자와 어울리려면 손자의 관심 분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자하고 알게 되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인생을 조금 남들보다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치중한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하실수록 많은 영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되는 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뒤따라오는 후배들 강사 내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뭐 충고 내지는 뭐 이렇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더 이상 꿈을 갖지 못할 때를 두려워라.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이 이렇지 않습니다. 예. 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집이 좁아도 지금 자동차가 낡아져도 예. 허름한 옷을 입어서도 예. 미래의 꿈에 소망을 두면 다가오는 꿈은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복유 인생에도 더 찰나는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이거 그러시군요. 예. 자, 2016년 정말 누구보다도 바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년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이 교수님을 찾는 것도 많아지고 또 책 활동부터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2016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쓴 잘 나가는 공문은 어떻게 들어간가 예, 예. 이거 좀 판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3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저의 꿈은 명실공히 스타 강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 길이 예. 첫째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더 알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강의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많아가지고 부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바빠 죽겠다 오늘 바쁘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제 꿈이고 예, 예. 소망이고 그게 현재 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여기? 제가 이게 개인 연구소입니다. 예, 예, 예. 제가 나와가지고 사무실 하나 꾸며가지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뭐 문패를 달아야 되잖아요. 예, 예. 이복이라는 문패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다가 각인해서 세우는 자리가 21세기 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교수님 여기 사무실에 가면은 수시로 만날 수 있고 많은 코칭을 좀 들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이기도 제가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제 연구소에 오시면 사무실에 오시면 예, 예. 하시라도 제가 그 앞에 산 값싼 음식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값싼 음식점을 알아야 됩니다. 먹는 사람도 부담 없고 사는 부담 없는 그렇죠. 거. 예. 그래서 영양가 있는 그런 식당. 또 강의도 똑같습니다. 강의도 식당도 간판 없어도 맛있으면 사람 오듯이 예, 예. 강의도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유익하고 행복한 강의하면 예. 오라고 선전하지 않더라도 그 입소문 나면 여기서 부릅니다. 예, 예. 나는 강의를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좀 맛있으면 아버지 모시고 하잖아요. 예. 강의 듣고 감동받으면 너도 한번 들어보라 소개해주잖아요. 예, 예.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서 2016년도 예, 예. 지난해보다 못지않는 활발한 해 예, 예. 이복유의 해로
아이고. 만들려는 그 첫 발자국이 바로 오늘의 예. 우리 유명한 우리 공감 방송. 예. 그다음에 장석근 바이 명사초대석. 예. 아이고, 이렇게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선 자리에 앉게 돼서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공약이랄까요? 뭐 약속이랄까 하나 해주시죠. 정말 우리 이 교수님의 강의를 오늘은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나 여러 가지 어드벤처 이렇게 충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모셨을 때는 우리 이보규님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는 갖고 있는 그 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강의한 내용을 안 하고 대한 주변 얘기만 한 것은 어쩌면 들은 사람들이 좀 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면 다음에는 예.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예. 좀 엑기스 예. 아니면 코아를 예. 여기서 한번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좀 김상해가지고 예. 어떤 얘기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예. 재미있게 느끼고 감동하게 하고 예. 그 감동은 전파돼가지고 한 번으로 안 되겠다. 예. 계속 여기 와서 이보규 강의 또 해달라. 그래서 저에게 다시 전화 와서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제가 오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어쩌면 재롱잔치 같아서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건 특성상 일방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 중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얘기 있으면 그냥 지우세요. 지우시고 좋은 얘기 기억돼서 지금 많이 입소문 내서 이게 유튜브에도 나가고 또 계속 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보규의 대담 명사초대석은 참 재미있었다, 유익했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이보규 교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청춘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가능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출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훌륭하신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